내가 봤을 때는 5, 5, 6보다는요 6, 5, 5가 나을 것 같아요. 오늘 6질문을 하는 거를 목표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 앞부분이 쉽잖아요 그나마. 그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빨리 할 건데 제가 이제 번호 중에서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따로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 여러분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그 항상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는 지문은 이제 문법도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번엔 그 얘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서술형은 제외된다. 그러니까 서술형 나오는 번호가 따로 있었잖아. 4개인가 있었잖아요. 그게 그럼 그거를 제외하고는 일단 서술형은 무조건 안 나오는 거고 어법도 안 나오는지 혹시? 어법 소스랑 같이 돼 있지 않나요? 내가 그거가 기억이 안 나고. 어법 소스랑 같이 돼 있어. 예, 문법이랑 논술이랑 같이 출제돼요. 아 그래요? 네. 아 오케이. 그러면 나머지는 어법은 안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21번은 나와요. 자 서술형. 어법 서술형 나올 수 있는 번호입니다. 자 그래서 체크를 해주시고요. 저도 이제 이거를 아까 전에 이제 우리 동아랑 대현이는 일찍 와서 봤을 텐데 나도 이제 좀 부랴부랴 좀 준비해서 6지문을 제가 한 4분 동안 본 것 같아요. 4분 동안. 그래서 주제나 이런 거를 좀 막 이제 좀 급하게 일단 썼는데요. 일단 21번 대충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1번 전반적인 내용은 뭐냐면 기후변화의 원인은 화석연료 산업이 아니라 우리의 무분별한 소비 행위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됐어요? 이게 이제 이 글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가볼게요. 4번이네. 일단 when it comes to로 시작하고 있죠. 뭐뭐에 관해서라면 기후변화에 관해서라면 많은 사람들, many 자체가 주어요. 많은 사람들이 blame 나왔죠. blame A for B거든요. 그래서 여기 for B가 또 나왔죠. 여기에 또 for B가 나왔죠. 됐어요? 그러니까 B 1, 2, 3번이에요. 아이고 여기 2번, 여기 3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B 때문, 그러니까 이 blame이 탓하다잖아요. 그러니까 A를 B 때문으로 탓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A를 B 때문에 탓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화석 연료 산업을 탓한다는 거야. For 뭐에 대해서냐? Pumping greenhouse gases니까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거에 대해서는 화석 연료 산업을 탓하는 거고요. blame이 생략된 거죠. 그래서 burning rainforest니까 이제 그 열대우림을 파괴하는 거겠죠. 불 지르는 거. 이거는 이제 그 농업 영역, 농업 부문을 이제 탓하는 거고요. 그리고 과도한 어떤 의류를 생산을 하는 것은 패션 산업을 탓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딱 보더라도 통념 아니에요? 그렇죠? 매니로 시작하고 있잖아.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는 얘를 탓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얘를 탓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얘를 탓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부 다 산업을 탓한다라는 거죠. 산업이라는 건 결국에는 생산이죠. 생산.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생산을 탓한다는 거예요. 생산을. 한마디로 말하면요. 자, 근데 바로 뒤에 번 나왔죠. 하지만 wait, 잠깐 기다려봐. What drives these industrial activities? 무엇이 이러한 산업적 활동을 drive, 가동시키느냐? 그러니까 이 산업의 생산을 왜 하냐는 거예요. 당연히 소비겠죠.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비로 인해서 생산이 이루어지는 거잖아. 아니 수요가 없는데 공급을 왜 하겠어요?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을 하겠죠. 따라서 기후변화에 영향을 끼치는 거를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생산이 아니라 소비 때문이다라고 이 사람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알겠죠? 따라서 our consumption이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 문장을 보면 climate change is a sum product of each person's behavior 하고 나와 있죠. 요 두 문장 자체가 다 반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두 문장을 주제로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앞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은 결국 산업에서의 어떤 생산으로 인해 기후변화가 발생한다 라고 주장을 하지만 실제로는 이 생산을 하는 이유는 소비 때문 아니냐. 그러니까 기후변화는 총체적인 산물이라는 거야. 뭐의? 각각의 사람의 행동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각각의 사람의 행동이란 건 뭐겠습니까? 결국 수요를 원한다는 거겠죠. 그렇죠? 수요가 있음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예시 나왔네요. For example부터. 여기서부터 예시를 말합니다. 자, 가볼게요. 예를 들어서 화석연료 산업을 기반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얘네는 a popular scapegoat. 이건 이제 별주 단어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희생양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 녀석 같은 경우는 뭐 여기에서 scapegoat는 다른 말로 좀 써보자면 희생양이니까 sacrifice로 쓰면 되겠죠? sacrifice, 희생양. 아니면은
진짜 희생양을 조금 길게 쓰자면 sacrificial victim 뭐 이렇게 써도 되겠죠. 희생적인 어떤 이제 희생자, 이게 희생받는 희생자죠. 자, 그래서 기후 위기에 있어서 화석연료 산업이라는 게 일반적 희생양이죠. 화석연료 산업이라는 게. 하지만 다시 한번 화석연료 산업을 왜 하는 건데요? 수요가 있으니까 하는 걸 거 아니야, 그렇죠? 그 이야기를 하겠죠. But why do they drill and burn fossil fuels? 하지만 왜 그들은 시추하고 그리고 개 아니에요, 시추하다. 자, 그래서 알았어, 넘어가. 시추라는 게 혹시 뭔지 잘 몰라요? 알아요. 알고 있죠? 그 드릴로 뚫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 어떤 지하 자원 같은 걸 탐사하기 위해서 드릴로 뚫는 행위 이런 걸 시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추하고 그리고 이제 화석연료를 이제 왜 태우느냐, 즉 화석연료 산업을 왜 가동시키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당연히 그럼 그에 대한 대답은 뭐가 나와야 됩니까? 수요가 있으니까 이 얘기가 나와야겠죠. 우리는 그들에게 뭘 제공하냐면 strong financial incentives를 제공한답니다. 즉 강력한 금전적 동기를 제공하는데 좀 부연 설명을 볼게요. Some people regularly travel on airplanes and cars that burn fossil fuels. 그러니까 화석연료를 태우는 그런 비행기나 자동차로 정기적으로 몇몇 사람들이 여행을 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뭡니까? 우리가 화석연료를 써야만 교통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렇죠? 교통수단을 왜 쓰는 건데? 여행을 가려고요. 됐어? 그러면 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이런 수단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가동시키려면 화석연료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뭡니까?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공급으로 인해서 기후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제일 원점으로 가면 뭡니까? 수요 때문이다 라는 거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이해됐죠? 자, 몇몇 사람들은 전기를 낭비한대요. 또 다른 예시를 말하는 거죠. Generated by burn fuel. 그럼 연료를 태움으로써 생산된 전기를 낭비한대요. In power plant, 발전소에서요. 그러니까 전기를 낭비한다는 건 전기를 말 그대로 소비한다라는 거죠. 결국 계속 소비를 기점으로 이 사람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다음 내용 이어서 보면 some people, 몇몇 사람들은 use and throw away plastic products. 또 다른 예시죠.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하고 버린대요. Derive from poor oil every day. 매일매일 어떤 이제 원유로부터 얻어진 그런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하고 버린답니다. 이것도 역시나 뭡니까? 수요가 있다라는 거겠죠. 전부 다 화석연료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생산을 한다. 이 얘기를 계속 예시로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장 나왔죠. Blaming the fossil fuel industry. 자, 화석연료 산업을 탓한다라는 것은요. 뭐 하는 동안에? Engaging in these behaviors. 이러한 행동에 참여하면서 화석연료 산업을 탓한다? 그럼 이건 뭐다? It's a slap in our own face. 여기 아마 밑줄 내용 추론으로 나왔을 것 같은데요. 자기 얼굴 때리는 행위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하는 거죠. 결국 자업자득이다 라는 거를 말하고 싶은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 문장이 사실은 어찌 보면은 이 글의 요지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까 주제는 나왔고요. 이 글을 쓴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화석연료 산업을 탓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 생산을 탓하지 말라는 거겠죠. 생산을 탓하지 말라고. 그렇죠? 왜? 아니 그 생산된 거를 네가 이용하고 있는데 그럼 네가 화석연료를 아예 안 쓴다면은 탓해도 되지만 네가 화석연료를 쓰고 있는 주제에 저 생산 때문에 지금 기후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말할 자격이 어디 있냐는 거죠. 됐어? 그래서 결국 이거에서 아까 제가 말했던 주제로 다시 돌아가 보자면 기후변화의 원인은 무엇이다? 바로 생산이 아니라 소비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되셨죠? 이게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렇죠? 자, 우리 어차피 시험 변형 포인트라던가 데이 파악이나 그리고 이제 그 도식화 이거는 또 어차피 제가 정리할 거니까 전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 파악만 하고 빠르게 넘어갈게요. 알겠죠? 여기 21번 내용 잘 이해 안 됐다.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갈게요. 22번. 얘는 어떤 소스를 하는 건가요? 얘는 안 나옵니다. 네. 얘는 좀 더 부담 없이 봐도 되겠네요. 지금 긴거 아니 22번 이게 끝이에요. 한 페이지. 자, 얘도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고객 충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고객 정보가 활용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이 글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바로 가볼게요. 정보는 worthless가 돼요. 가치가 없답니다. 우리 항상 이 가치 있는 시리즈 나왔을 때 주의해야 되는 단어 시리즈 있죠. 그렇죠? 뭡니까?
valuable. 가치 있는 거죠. 너네가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게 invaluable이죠. invaluable. 이거 뭔 뜻이에요? 엄청 같이. 가치 있는이에요. 가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애들이 이제 가치 있는 또는 priceless. 이것도 값을 매길 수 없는 거니까 겁나 가치 있는 거겠죠. 됐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다 가치 있는 시리즈예요. 가치 있는. 그렇죠? 그럼 가치가 없는 저기 본문에 나와 있죠? worth에다가 less를 붙이거나 아니면은 value에다가 less를 붙이거나 됐어요? valueless나 worthless 이런 애들이 뭐예요? 가치 없는이라는 뜻입니다. 됐죠? 시험에서 항상 잘 나오는 단어는 invaluable이지, invaluable. 그렇죠? in이 붙어갖고 뭔가 반이어처럼 생겼잖아. 그렇지? 근데 실제로는 뭐야? 가치 있는이라는 뜻이라는 거. 요거 항상 주의하시고요. 혼동으로 잘 나옵니다. 정보는 가치가 어때요? 뭐 한다면 you never actually use it. 너가 실제로 그것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면. 아니 사용하지 않는 정보가 무슨 소용이에요? 그렇죠? 사용을 해야 의미가 있겠죠. Far too often. 자 너무나 자주 회사들은 collect 수집한답니다. Valuable customer information. 그러니까 가치 있는 귀중한 고객 정보를 수집한대요. 어떤 정보냐? 자 정보는 살 수 없는 명사니까 여기 s 붙었는데 어법 안 나오니까 넘길게요. 자 ends up buried니까 end up ing 또는 end up ed 결국 뭐뭐하게 되다. 결국 뭐뭐 되게 되다. 됐어요? 그럼 결국엔 묻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결코 사용되지 않는데요. 그런 정보를 수집한답니다. 그러니까 사용 안 하는 정보를 일단 수집하고 본다는 거죠. 어디에서? 많은 회사들이요. 실제로 저는 이제 뭐 회사 면접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저는 강사다 보니까 학원 면접을 많이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학원 모집하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강사 모집 사이트가. 그럼 그 강사 모집 사이트 들어가면은 365일 내내 그 모집 요강을 올려놓는 학원들이 있어요. 이게 막 큰 대형 학원들 같은데 보면은 그러면은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안 보겠지 뭐 그쪽 학원에서. 그게 이제 이유가 뭐냐면요. 정보 수집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실제로. 내가 대형 학원에 있는 뭐 어떤 강사분에게 듣기로는 정보 수집을 위해서 그런 거라고 합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They must ensure. 그들은 보장해야 된답니다. 요 이하를요. 대신 생략된 거죠. Their data. 그들의 데이터가 accessible 하도록, 즉 접근 가능하도록 보장해야 된대요. For use at the appropriate times. 그러니까 적절한 시기의 사용을 위해서 정보가 접근 가능하도록 보장해야 된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데이는 기업들이에요. 앞에서 말했던. 그러니까 기업들이 정보를 수집만 한다는 거야. 수집만. 여기를 주제라기보다는 요지로 보는 게 좀 더 맞는 것 같은데. 요지가 좀 더 적절한 것 같아요. 요지 1번이라 쓸게요. 요지가 하나 더 나오거든요. 미리 말하면 마지막 문장입니다. 마지막 문장이 요지 2번이에요. 결론이자 요지 재진술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그러니까 필자가 이 글을 쓴 이유가 무엇이냐? 기업에서 무분별하게 이렇게 막 정보 수집을 하잖아요. 고객에 대한 정보를. 그럼 그걸 어떻게 하라고? 쓰라고. 사용을 위해 접근 가능해야 된다라고 했잖아. 쓰라는 거야, 고객 정보를요. 자, 여기서부터 예시가 나옵니다. For a hotel. 자, 호텔의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appropriate time for data usage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정보 사용을 위한 하나의 이거 뭐야? 잘못되어 있는데 구문에서 얘가 주어예요. one appropriate time입니다. 그러니까 정보 사용을 위한 하나의 적절한 때예요. 그냥 이 적절한 때가 as check-in이랍니다. at the front desk. front desk에서의 체크인이죠. 호텔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체크인을 할 거 아니냐. 그때 이제 그 고객 정보가 필요한 때가 되겠죠. 만약에 이제 고객 정보가 없다. 그럼 이제 새로 온 사람이니까 뭐 그냥 새로 안내를 하면 되는 거고. 기존에 여러 번 이용했던 고객이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선호하는 뭔가나 이런 걸 또 알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뭔가를 안내해 줄 수도 있겠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필자가 직접 개입하는데 I often check in at a hotel. 자, 나는 호텔에 종종 체크인을 한대요. 어떤 호텔이냐? I've visited frequently라고 나왔잖아. 내가 자주 방문했었던 호텔에 체크인을 한대. 그러면 여기 뒤를 보면은요. 콤마하고 only for 하고 여기 투부정사 나왔죠. 여기 해석하는 법 좀 알려줄게요. 콤마하고 only하고 투부정사가 나오면은 이때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기 이 only가 그러나 해석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요. 그러나 뭐뭐 하다로 해석하면 돼요. 알겠지? 그러나 뭐뭐 하다. 근데 이 사이에 보면은 지금 for 어쩌고가 껴있죠? 뭡니까? 의미상주어예요. 의미상주어. 됐어?
그러니까 그러나 얘가 뭐뭐 한다. 됐어?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그러나 얘가 뭐뭐 한다. 됐니?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그럼 다시 한번 내가 자주 방문했었던 호텔에서 내가 종종 체크인을 하는데 그러나 프론트 데스크에 있는 사람들이 give no indication 어떠한 표시를 주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고. 됐죠? 어떤 표시를 안 주느냐? 대절 이하라는 표시인데 대절이 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동격으로서 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커스터머로서 인식한다라는 그런 표시를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됐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데스크에 직원이 있잖아. 내가 여기 체크인하러 갔어. 그러면은 내가 여기를 여러 번 방문했던 사람이면은 아 또 오셨네요 라던가 뭔가 이 표시가 있을 거 아니야. 전혀 그런 표시를 내비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서 나 입장에서는 뭐라고 생각하겠어? 아니 분명히 내가 여기에 체크인을 여러 번 했으면 나에 대한 고객 정보가 등록돼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게 기본이잖아. 그렇지? 근데 왜 이럴까? 좀 더 내용을 볼게요. 그 호텔은 must have pp니까 뭐뭐 했음에 틀림없다죠. 뭐뭐 했음에 틀림없다. 과거처럼 해석해야 돼. 그 호텔은 저장하고 있었음에 틀림없대요. A record of my visits. 나의 방문 기록을 저장하고 있었음에 틀림없겠죠. 그러나 they don't make that information accessible. 그들은 만들지 않는데요. 그 정보가 접근 가능하게 만들지 않는답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이제 그 호텔 직원이나 그 호텔 그 좀 윗사람들이 되겠죠 뭐. 그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기업은 그 정보가 접근 가능하게 만들지 않는답니다. 누구한테요? 프론트 데스크 직원한테요. 됐어? 그러니까 공개를 안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아마 뭐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그럴 것 같은데 뭐 개인정보보호법 뭐 이런 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뭐 얼마나 뭐 위대한 개인정보가 있다고. 사실 방문 정보 정도는 줘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수집만 해놓고 활용은 안 하는 거야. 근데 호텔에서 손님을 가장 먼저 맞이하는 거는 데스크 직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데스크 직원이 방문 기록을 알아야 뭔가 이 사람한테 더 좋은 안내를 해주거나 이럴 수가 있는데 이 정보를 지금 열람을 못하게 해놨다는 거잖아요. 회사 차원에서. 그러니까 쓸모가 없는 거야. 그럼 그 정보를 왜 수집해?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이 필자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 처음에 말했잖아. 이 글의 주제가 뭐라고요? 고객 충성도를 높이려면은 고객 정보를 활용해야 된다는 거야. 고객 정보를. 됐어? 자, 이어서 한번 볼게. They are missing. 그들은 놓치고 있어요. A prime opportunity. 자, 좋은 기회를 놓치고 있답니다. 어떤 기회냐? To utilize data니까 정보를 활용할 기회를 놓치고 있죠. 뭐 하기 위해? To create a better experience. 자, 더 나은 경험을 만들 수 있도록요. 어떤 경험? Focused on customer loyalty. 여기 딱 나오네요. 고객 충성도에 초점을 맞춘 더 나은 경험을 만들 수 있도록 데이터를 활용할 기회를, 좋은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거랍니다. 됐어요? 그럼 얘를 주제로 잡아도 되겠죠. 그렇죠? 여기 아까 말했다시피 여기를 요지를 다시 말하는 요지 재진술로 잡으면 되겠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문제라는 거야. 우리 쉽게 생각해봐. 우리가 맨날 만약에 그냥 뭐랄까 뭐 호텔까지도 필요 없어. 그냥 동네 슈퍼 간다고 생각해봐. 근데 동네 슈퍼를 내가 한 100번을 갔어. 근데 100번을 갔는데도 주인이 날 못 알아봐. 아 그럼 좀 섭섭하지 않냐? 약간. 근데 가면은 또 왔어? 그래갖고 오늘도 이거 먹을 거지? 하면서 뭐 이렇게 준다던가. 그러니까 약간 그런 좀 VIP 대접받는 막 그런 느낌이 들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결국에는 그거는 동네 슈퍼에서는 뭐 그거를 적어놓진 않겠지만 호텔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그럼 당연히 이 사람에 대한 방문 기록이 있을 거고 그러면은 이 엄청나게 이 사람이 많이 방문을 했다면 이 사람에게 아유 오늘 또 오셨네요 하면서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이러면은 이 사람이 여기 데스크에서도 날 기억해주고 있네. 여기 괜찮네. 이런 이미지를 갖게 되잖아. 고객 입장에서. 그럼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고객 충성도, 만족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거죠. 왜? 데이터를 활용을 안 하니까요. 됐나요? 이해됐죠? 자, 그래서 마지막 문장. Whether they have 10 customers, 10,000 or even 10 million. 그러니까 그들이 10명의 고객을 가지고 있던지 10,000명이든지 아니면 1,000,000명이든지 간에 The goal is the same. 목표는 똑같다고. 그 목표가 바로 무엇이냐? Create a delightful customer experience that encourages loyalty. 나왔죠? 그래서 앞에서 말한 걸 한 번 더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충성도를 장려하는, 권장하는 그런
뭐 기쁜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를 만드는 거겠죠. 고객 경험을 만들어주는 거. 됐어요? 이게 바로 뭐야? 목표라는 거잖아. 아니 고객 이 서비스업이잖아요. 서비스업. 그러면 고객이 왔을 때 정말 최상의 만족도를 느껴야만 당연히 고객의 충성도가 올라갈 텐데. 근데 제대로 된 그 데이터조차 활용을 하지 않는다면은 당연히 고객 충성도를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놓쳐버리고 있는 거죠. 데이터를 수집을 분명히 했을 텐데 왜 그거를 공개도 안 하고 제대로 활용도 안 하느냐? 까는 거예요. 이 필자. 되셨나요? 만약에 대현이가 막 학원을 1년 다녔어. 근데 내가 아직도 대현이 얼굴이랑 이름도 몰라. 얼마나 섭섭하겠어 대현이가. 내가 막 와갖고 대훈아 안녕 이랬어. 얘네 막 형 이름 말하면서. 그러면 쌤 저 대현이에요. 미안하다 이러면서 또 다음날 왔을 때 대훈아 왔어 이러면서 얼마나 섭섭하겠어. 그렇잖아. 여러 번 왔는데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 됐죠? 그나저나 형은 시험 저기 잘 봤대냐 수능? 형 시험 안 봤어요? 아니 다른 쪽으로 가가지고. 오케이. 넘어가요. 자 23번 들어가. 상관이야. 23번은 나옵니다. 네. 네, 그 4개 중에서 앞에 2개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30번대에 2개 있었습니다. 제 기록으로. 자, 23번 바로 가볼게요. 서술형과 어법 나올 수 있는데 첫 문장이 기네 가보겠습니다. Use the thing. 우리는 생각하곤 했습니다. 대절을요. 뇌가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요. 그럼 당연히 통념이겠죠. 생각하곤 했다. 애초에 use to 자체를 썼으니까. 그러나 이 사람에 따르면 우리는 이제 알고 있어. 대절 이하를요. That is not true.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요. 뭐가? 뇌가 변하지 않는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반대로 말하면 뇌는 변할 수 있다. 이 얘기하는 거죠. Specific brain circuits. 그러니까 구체적인 뇌회로겠죠. 특정한 뇌회로가 grow stronger. grow 뒤에 형용사 나오면 뭐뭐해지다죠. 그러니까 더 강해진답니다. 뭘 통해서요? 정기적인 연습을 통해서. 그러니까 뇌라는 거는 규칙적 훈련을 통해서 더 강화될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는 이제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가 주제겠네요. 뭐. 한 문장 자체가. 이 글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뇌 강화가 가능하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거겠죠. 자,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사람이 설명하기로는요. well-being은 행복이란 is fundamentally 근본적으로 no different 다르지 않답니다. 뭐랑요? than 이하에 비해서요. Learning to play the cello. 그러니까 첼로를 연주하는 걸 배우는 것과 기본적으로 다르지 않답니다. 지금 어법적으로는 사실 틀렸거든요. 이 부분. 어법적으로는 틀렸는데 아마 이 사람이 설명한 거라서 그냥 그걸 그대로 차용해서 써서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이 세 개가 다 틀렸어요. No different than 지금 사실 다 틀렸거든. 왜냐면 no는 형용사기 때문에 뒤에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형용사가 나왔고요. different가 비교급이 아니기 때문에 from을 써야 되는데 than을 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문법적으로는 틀렸기 때문에 이런 데서는 어법이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이런 데서. 자, 어쨌든 간 해석은 그냥 하면 돼. 첼로를 연주하는 걸 배우는 거랑 행복이랑 비슷하대요. If one practices the skills of well-being. 그러니까 만약 누군가가 well-being, 즉 행복의 기술을 연습한다면 그 사람은요 get better at it이죠. 자, 이런 거 의외로 해석 잘 못하는데 우리가 good at은 해석을 어떻게 하죠? 뭐뭐를 잘 하는 이죠. 여기다 be를 붙이면 뭐뭐를 잘 하다라고 해석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better를 붙이면은 뭐뭐를 더 잘 하다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get을 붙이면은 get은 뭐뭐해지다죠. 그러면은 뭐뭐를 더 잘해지다, 뭐뭐를 더 잘하게 되다. 됐어?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누군가가 행복에 대한 그 기술을 연습한다면은 그 사람은 그것을 더 잘하게 될 것이다. 됐어? 이렇게 해석하면 돼. 별거 없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행복이라는 것도 연습으로서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문장에서 뭐라고 했었냐면은 우리의 뇌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옛날엔 생각했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야. 이제 행복의 얘기가 왜 나오는 거냐면 행복이라는 거는 감정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렇죠? 감정. 그리고 저마다 그 행복의 기준도 다 다릅니다. 결국에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행복을 느끼느냐 안 느끼느냐가 결정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 뇌에서 계속해서 내가 행복한 상상을 한다거나 행복을 계속해서 훈련한다면 그럼 당연히 그것도 변화될 수 있다는 거를 예시로 드는 거죠. 우리의 뇌가 변화할 수 있다는 거를 행복이라는 대표적인 사례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을 보자면 What this means.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것, 즉 앞에서 나왔던 행복도 우리가 훈련에 의해서 강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대절인데요. That you can actually train your brain. 바로 너가 실제로 너의 뇌를 훈련시킬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뭐 하도록? To become more grateful, relaxed, or confident. 그래서 더 감사함을 느끼고요. 편안함을 느끼고 그리고 더 자신감을 갖도록 훈련시킬 수 있다는 걸 뜻합니다. 뭐 함으로써? 반복함으로써. 얘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겠죠, 그러면. 그렇죠? By repeating experiences니까 경험을 반복함으로써. 왜냐면 훈련한다라는 말이 나왔고요. 앞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다시 봐봐. 첫 문장에서 뇌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이 사람에 따르면은 특정 뇌 회로가 더 강해질 수 있대요. Regular practice. 여기 regular 보이시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소재는 뭐냐면요, 여러분. 반복이야, 반복. 됐어요? 그러니까 반복을 통해서 뭔가 뇌의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거죠. 뇌 변화 야기가 가능하다는 거죠. 됐어요? 뇌 변화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키워드는 반복이거든. 근데 여기서 반복이라는 이 regular라는 말을 썼고 여기 첫 문장에서는 그 다음에 여기서는 practice라는 말을 썼죠. 연습한다라는 말을 썼죠. 계속 지금 비슷한 말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여기서도 train, 훈련시킨다라는 말 나왔고 반복함으로써라는 말이 나왔죠.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체크한 것들이 다 이 반복과 관련성이 있는 키워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경우이냐? That involve gratitude, relaxation, or confidence. 위에 나왔던 이 세 가지를 그대로 명사로 나열한 겁니다. 그래서 감사, 휴식, 자신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경험을 반복함으로써 이 너의 뇌가 이렇게 되도록 훈련할 수 있다라는 거죠. 됐어요? 계속 뇌라는 건 우리가 사고하기 위한 기관이고요. 이거를 우리가 계속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키는 경험을 계속 반복하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그 경험을 반복을 하는 건지 그걸 계속 사고한다는 건지 그것까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본문에 나와 있는 기준으로 한다면은 경험을 반복한다고 했으니까 똑같은 걸 계속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하면은 휴식을 취하는 느낌이 들 수 있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고 이걸 하면 내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이걸 계속 하라고. 그러면은 당연히 뇌도 그쪽으로 우리가 훈련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 키워드는 뭐다? 다시 한번 반복이라는 겁니다. 자, 이어서 Your brain is shaped. 너의 뇌는 형성된대요. 뭐에 의해서? The thought, 생각에 의해서. 어떤 생각? You repeat. 또 나왔잖아. 너가 반복하는 생각에 의해서. 됐죠? 자, 그 다음 문장. 더비격급 나왔네? 아유, 그러면은 뭐 서술형 출제하기 좋은 녀석이죠. 네. 우리 1학기 중간고사 때 나왔었던 약간 PTSD 올 수도 있는. 네. 자, 뭐뭐하면 할수록 점점 더 뭐뭐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뉴런이 더 많이 점화될수록 점화된다는 건 활성화된다는 거죠. 그렇죠? be activated예요. 뉴런이 더 많이 활성화될수록 뭐 할 때? They are activated 나왔네요. 그것이 활성화되면서요. By repeated 또 나왔어. 계속 나오고 있어. By repeated thoughts and activities니까 반복된 생각과 활동에 의해서 그것들이 그 뉴런들이 활성화되면서 더 많이 활성화된다면요. 그러면 더 faster 더 빨리 그들이 발달하게 된답니다. 어떻게? Into neural pathways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어떤 그 신경적인 길이 되겠죠. 직역을 하자면요. 그러니까 신경계 경로로 발달하게 된대요. 이 신경 경로로 발달하게 된다는 말이 조금 애매한데 뒤를 볼게요. Which cause lasting changes in the brain이랍니다. 그러니까 뇌에 지속적인 변화를 유발하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뇌에 약간 뭐라고 하면 될까? 이 말은요 반복을 통해서 뇌 변화를 유발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뇌가 변화가 된다는 거는요 결국에는 습관화가 된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이걸 한두 번 했을 때는 우리한테 이제 좀 잘 와닿지 않고 아직 익숙하지 않은 상태인 거잖아. 그렇지?
근데 이거를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을 하는데 반복 횟수가 많아. 그러면 당연히 더 빨리 발달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뉴런이 활성화된다는 거는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습관을 하나 만든다고 해볼게요. 하루에 뭐 이제 이거랑 좀 관련 없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하루에 영단어를 10개 외우기 뭐 이런 습관을 만약에 형성한다고 쳐봐. 그러면은 대부분 학생들, 아니 모든 사람들이 습관이 잘 안 생기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까먹어서 그래요. 까먹어서 그래. 내가 봤을 땐 1순위가 까먹어서고 2순위는 귀찮아서예요. 이거거든? 근데 1순위가 까먹어서란 말이야. 까먹어서. 그러면은 내가 나 영단어 지금 외워야지 라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뉴런이 활성화된다는 거야. 그렇지? 근데 그 뉴런 활성화가 더 많이 돼. 계속 내가 그걸 생각을 많이 해. 그러면은 생각을 많이 할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더 빨리 발달하게 되지 않을까요? 횟수가 늘어나니까. 이해되죠? 뭔 말인지? 그러니까 당연히 뇌에서 지속적인 변화를 유발할 수 있겠죠. 이게 습관화가 되니까 이제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무의식적으로 쭉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변화된 상태로 유지가 된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습관화 된다라는 거를 이제 여기 본문에서 뭐라고 됐냐면요. 지금 지속적인 변화를 유발한다고 했거든요. 즉 변화된 상태가 유지된다는 거죠. 이거 말하는 거예요. 변화된 상태가 유지된다. 자, 그래서 이제 본문 내용 안 끝났나? 뒤에 더 있네요. 자, 뒷문장 보겠습니다. 자, 또는 뭐라고 나오는가? In the roles of Donald Hall. 자, 이런 사람의 말에 의하면 neurons that fire together wire together. 뭐 이런 말을 썼답니다. 자, 그러면은 좀 요렇게 한단 말입니다. 헷갈릴까봐. 그래서 함께 활성화되는 뉴런은요, 함께 연결된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뇌에서 이제 신경계, 우리가 뭔가를 활성화시킬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반복적인 행동을 하는 부분이 있어.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습관화가 된 영역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즉 여기는 무의식 중에 발현이 되는 거죠. 그렇죠? 무의식 중에 발현되는 영역이라고 쳐봐. 근데 내가 이 부분은 아직은 습관화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습관화하려면은 이 부분을 여기에 편입시켜야겠죠. 그렇죠? 그럼 내가 계속 반복을 해. 그러면은 계속 이거를 이제 발현시키다 보면은 얘랑 연결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래서 얘가 이쪽 영역으로 편입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도 습관화가 돼서 무의식 중에 발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됐어요? 이 얘기하는 거야. This is such an encouraging premings라고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such 형명이거든요. 요거 순서는 좀 기억해 주십시다. 뭐 엄청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나 형용사, 명사 뭐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이것은 그렇게나 고무적인 전제랍니다. 즉, bottom line 결론은요. We can intentionally create. 우리가 의도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여기 습관이란 표현 나와요. 됐어요? 이 습관이란 게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 말했던 거. 됐어요? 그러면은 빈칸으로 충분히 낼 수 있겠죠. 요 마지막 문장이 참고로 요지입니다. 이게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겠죠. 우리가 의도적으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다는 거야. For the brain, 뇌가 to be happier, 더 행복해지도록. 됐어요? 그러면은 요 부분 전체도 빈칸으로 출제가 가능하겠네요. 왜? 요 핵심 단어가 나왔잖아. 습관화라는 습관이란 말이 나왔죠. 됐죠? 굉장히 패러프레이징할 부분이 많은 지문이었거든요. 이 글은요. 아까 습관화라고 했고요. 변화된 상태가 유지된다. 이 변화에 관련된 것도 나왔고요. 유지된다라는 것도 나왔고요. 무의식 중에 발현된다라는 거. 이거 다 본문에 안 나온 단어예요. 본문에 안 나온 단어잖아. 그렇지? 근데 얼마든지 우리가 바꿀 수 있겠죠. 무의식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이게 습관화됐다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나도 모르게 나온다는 거. 의도하지 않게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습관을 의도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고, 그럼 이거를 조금 헷갈리게 써보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습관을 의도적으로 만들면은 행동은 의도적이지 않게 나오는 거죠. 이해돼요? 뭔 말인지? 네. 습관을 우리가 만들었어. 하루에 영단어 10개 외우기. 이건 우리가 의도적으로 만든 거잖아. 그치? 근데 이게 완전히 습관화가 됐어. 그럼 이제 그 행동이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저절로 나오는 거잖아. 어토매티컬리하게 나오는 거고. 그렇죠? 저절로 무의식 상태에서 의도하지 않은 채로 나오게 되는 거죠. 됐어? 그러니까 이 표현을 이용해서도
뭐 예를 들어 요약이나 빈칸 같은 문제를 낼 때도 헷갈리게 할 수 있겠죠. 습관을 의식적으로 만드는 거야. 습관은 우리가 의도해서 만드는 거야. 근데 만들어진 습관은 뭐예요? 무의식적으로 발현이 되는 거라고요. 알겠죠? 헷갈리지 마시고. 자, 그래서 23번 내용 다 봤고요. 쌤좀 물좀 마시고 안 돼요? 40분밖에 안 지났네. 좀 쉬었다 하죠? 한 10분에 한 집은 한 거 같네요. 네. 좀 쉬었다 하시죠. 이렇게 조심하셔야겠어요. 안 죽어. 어떻게 대형 문제 풀다. 저거 치지 마라 근데 나갈 때. 저기 나갔다 오세요. 머리가 빨갛더니. 오늘 되게 피곤하다. 두 번은 울뻔 했는데 그래서 전 계속 때리면서. 아 계속 왜 힘주고 들었어. 나 아무튼 계속 때렸잖아. 그냥 고통스럽다. 고통스러워. 때려줄까? 알고 봤어요. 그걸 잡게. 너 맞아볼래? 싫은데? 내가 아까 촬영 버튼 안 눌렀나? 네? 촬영 버튼 안 눌렀어. 설마요? 안 누르고 시작한 거 같아요. 설마요. 아니 눌렀네. 아, 깜짝 놀랐잖아요. 휴. 아니야. 한번 나 이거는 도와주지 않을래? 뭘? Direct toward 맞지 않아? 맞아. 사실 다이렉팅 투어가 많이 안 돼. 되긴 하는데 안 돼. 근데 이거 you 그 뭐냐, 도우즈가 도우즈 꾸며주는 거잖아. 도우즈가 긍정적인 코멘트니까 수동이지. 거의 도우즈가 긍정적이라서 수동이라고. 그게 아니라 도우즈가 긍정적인 코멘트잖아. 근데 다이렉팅 투어다는 긍정적인 코멘트가 그것을 주는 거잖아. 주어 지는 아니야. 그 문맥상 이게 그러니까 수동 뭐냐? 뭐냐 천천히 가. 아 나 진짜 유효 보고 가나? 요즘에는 그 정도 예상 못했어? 쓰고 너의 패배다. 나도 생각보다 나 여행 가는 동안 나 한국사를 했는데 한국사 프린트 학교에 두고 너 여행 언제 간대? 내일 내일 가? 내일 몇 시에? 아침 언제 와 다시? 목요일 저녁 어딜 간다고? 제주도 뭐냐 지금 제주도 간다고? 걔 무지성 플레이네. 엄마 아빠 20주년 재밌을 것 같은데. 나쁘지 않았는데. 엄마 아빠 가라니 이렇게 무지성 플레이 솔직히 시험 2주 전에 무슨 플레이긴 해. 가서 그냥 영어나 개 풀고 와야겠다 다음에 숙소에서 며칠 때냐? 이거. 3일 화수 화수. 야. 괜찮아 뭐 강변 없는 학교? 너무 재밌겠다. 슈티 안 놀린 놈이 없겠네 이제. 문과생이 입을 열어? 아 저런 놈 없잖아 이제. 얼마나 편해. 김동아 있어 미안한데 빈동한 내가 안 만날 거야. 피하고 피해자. 근데 동화가 타격감이 더 커. 좀 그 날리는 거. 야 여기서 월카 작동하다지 마지막 지금 기억이 안 나. 무슨 필요하다 작동을 나 2, 3, 4, 5 모르는데 2는 아까 지시되면서 하나 있으니까 화나. 하나? 어쩌라고 늑대는 제일 화나. 어쩌라고 쌀수 있습니다. 어쩌라고 문과생 문과 무시하지 마라. 야 근데 과중반에 은근히 문과 애들이 있더라고 문과 무시하지 마라. 승민이도 문과인데 요번에 뺨좀 때려주면 좋겠다. 세수하고 와. 맞아. 그래 막 그냥 아무튼 계속 때리고 막 눈 막 파냈어 막 손가락인데. 나 오늘 끝나고 데일리 테스트 끝내고서 19개 써야 돼. 레벨. 바로 칼퇴해야지. 아 잠깨는 그런 거 아니야? 언제 끝내고 언제 가지? 저 복수실 가서 그거 해야 돼. 아, 두 개. 빨리 애들이랑 진짜? 데이트. 10시 안에 끝나겠지? 똑같은 거 같은데? 10시 안에 끝나겠지. 이게 다 야 아닌가? 은준아, 아 그런데 너가 9반이고 가원이가 10반이지. 아? 너가 9반이고 가원이가 10반이지. 얘 9반이야? 너 9반이야? 얘 지금 얘 9반이야 어떻게 옆반인 놈들이 서로 모르냐? 아니 얘가 반을 안 나와. 하나 줘 나 항상 싸나다니는데 한 번도 못 봤나 봐. 임준이가 요새는 가방에 이런 거 넣고 다니 은준아 나도 하나만. 너무 멀어. 나도 먼저 하나 먼저 받을게. 너무 멀어. 땡큐 땡큐. 전달 나 그냥 담궈. 던지면 못 받을걸? 당신나 진짜 오바야. 나랑 그 거리면 닿잖아. 나랑 시험 끝나고 스파이더맨 볼 사람 없냐? 저요.
저불 사람이 없어요. 아, 진짜야? 그건 어쩌고 없다는 소리 아닐까? 근데 그거는 그 준이야 우리 셋이 손잡고 갈래? 대현이도 와야 돼. 가게 된다면 슬프겠지만 르르랑 가게 된다면 같이 갈게. 누가 그게? 그거 누구겠냐? 그때까지 니들이 안 끼질 것 같아? 안 깨질 것 같은데. 나 아직 한 장이 남았는데 벌써 포기하지 마. 준이야 너 포기해야 돼. 영어 시험보다 이거 중요하지. 그건 좀. 야, 진짜 다 포기해야 돼. 그건 인생을 포기해. 잠깐만 내가 좀 뽑을 게 있어갖고. 양념 깎기. 나 어제 2시간 만났다. 왜? 5시까지 끼 있었는데 잠이 안 오는 거야. 7시 반에 일어나긴 해야 되는데 지금 자자 그래 5시에 자가지고 7시 반에 깼어. 학원쌤이 알려줬는데 공부하다가 졸려서 침대에 누워서 1부터 6시까지 세래. 6시까지 세서 6시까지 온전하게 딱 세면 다시 일어나서 공부를 하래. 그때 그 만약에 10초면 잠들 것 같은데. 그럼 지금 졸려서 자는 거고. 쌤이 그렇게 해서 일단 재수생 때 재수할 때. 영경. 제1호선 입단 테스트 보는 거 그거 수학 하던데? 응? 수학 하나 보던데? 근데 수학 개 어려워 이번에. 아 우리 거보다. 경우에서 순혈주와 개 파탄임. 너 몇 개 맞았냐? 어? 몇 개 맞았냐? 나 뭐? 그 정평. 기억이 안 나. 아 기억이 나지 않아. 그거는 말할 수 없어. 9개인가? 몇 문제인데? 어? 30분. 야, 이거 아니야? 30개다. 네가 19개 맞췄거든? 아, 3개 아니라고? 80명 80명 중에 30명. 80명 중에 3등이야. 너 어떻게 했는데? 나 몰라? 나는 셋인데. 40명 된 거야. 아니 좀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10등이야. 너 어떻게 나 15개 나왔는데 10등이야. 진짜 어렵구나. 1등이 22개. 진짜 어려워. 진짜. 1등이 진짜 미친놈. 20개 넘게 안 돼. 운전부에서 탑 먹는 애가 가오나 20 개고 상관없네. 20개. 나갈 거야. 야 누가 나네. 나 국어 빼고 잘하는 게 없어 지금 큰일 났어. 안 갈게. 국어? 아니 과학 빼고.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갑자기 문과생 될 거야. 과학만 잘해. 쌤그 고려대 합쳐 받으려면 전기 몇 등이야 돼요? 고려대 뭐? 합주요. 나 그냥 그냥 뭐 기준으로요? 그냥 1등이 뭔가 아니 수신지 정신지 뭐가 있어? 아 스시요. 학주인데 학종이요? 네. 학생부 주죠. 학생부 좀 학종이면 2점 초반 나도 갈 수 있어요. 그래요? 고려대요. 당연히 세특이 잘 나왔다는 전제죠. 아, 우리 근데 나 근데 나 과중에 과중만 하면 과중하고 저는 중국에 나왔으니까. 그래도 사회쌤이 언급했어. 너무 많이 쓴다고 활동 그만하라고. 나 그냥 사회쌤 막 그냥 쌤들 하는 거 다 했거든. 쌤이 쓸 거 너무 많다고 하지 말라고. 나 2학년 때 김동호가 나한테 답변하는 거야. 2학년 때도 살짝. 난 애초에 탐구 틀었는데 무슨 해가지고 이미 그걸로 아, 스펙 맞아. 이거 이미 그걸로 스펙 끝났어. 그렇긴 해. 이게 선배들 쪼개고 왔잖아. 이용민이랑 둘이서. 네, 상황이 이형이 둘이서 나가가지고 비건 모시기 하면서. 2학년 3학년 다 바르고 왔지. 비건을 굳이 왜 합니까? 2학년이 근데 내집그 뭐냐 동아리 선배였다고. 너 얼마나 했어, 저 중? 어? 그런 뭐냐 세트 같은 거. 세트 같은 거 몇 개 정도 했어? 그냥 진짜 큰 프로젝트로 한 거는 한 5개 정도 되고 짜잘한 거. 짜잘한 거는 나 다음 거 보자. 그래? 아, 나 하나도 안 했더니 담임쌤이 잘 나오고 있지. 너 활동 좀 하라고 해서 연결 나보고 쓸게 없대. 발동 되면서. 자 잠깐 그만. 2학년 때 시험 때 좀. 잠깐 그만하라고. 너무 즐겁더라고. 잠좀 깨워주시면 안 돼요. 30분 뒤에 못 뺐으면 아 진짜 한대 시원하게 맞고 싶어. 아니야 왜? 왜 때려? 시원하다. 쌤 왔어요. 나 여기 어깨 걸려갖고. 시원. 선생님 너무 죄송한데 이거 뭔가. 너무 뭔가 약간. 약간 감정이 들어갔지. 아니 뭘 감정이 들어가. 나보다 윗사람한테 약간 마사지 받는 거 너무 죄송한데. 마무리가. 마사지 해줄게. 그건 마사지가 아니고. 안면 마사지라고. 자
뭘로 24번 보자. 이것도 전체 내용 제목부터 한번 짚고 갈게요. 실제 나왔던 제목이랑 똑같은 것 같은데 현대 사회가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도록 이끄는 방법 이렇게 나왔어요. 말이 좀 어렵죠? 한 번만 더 말해볼게. 현대 사회가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도록 이끄는 방법이래요. 이게 이 글의 제목이라 합니다. 얘도 선이 안 나와야 돼? 응? 안 나와. 안 나와. 나오면 내가 얘기해주죠. 자, 일단 내용을 한번 보죠. 어떤 내용인지. 자, 가봅시다. In modern times. 자, 현대에는 사회가 더 역동적이게 됐대요. 이런 게 사실 딱 내기 좋거든요. 빈칸으로. 단어 빈칸, 다이나믹 이런 거. 어쨌든간 더 역동적이게 됐답니다. Social mobility. 자, 근데 여기서 사실 바로 나왔죠. 다이나믹과 바로 이제 관련성 있는 게 mobility잖아. 그래서 사회적 유동성이 증가했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시작했대요. To exercise. 여기서 exercise는 발휘하답니다. 운동하다 아니고요. 그래서 higher degree of choice니까 더 높은 정도의 선택권을 발휘하기를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사회적 유동성이 증가를 했고 사람들이 더 높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즉 선택의 풀이 넓어졌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즉 사회가 고정적이라면 어떨까요? 사회가 고정적이라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제한적이겠죠. 그렇죠? 생각을 해봐. 사회가 고정적이야 만약에 그러면은 선택에 있어서는 제한적이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반대로 사회가 유동적이에요. 그러면은 그러면 선택에 있어서는 당연히 넓어지겠죠. 폭넓어지겠죠. 됐어? 이거는 사실 생각하기가 너무 쉽지 않아요? 사회가 고정적이라는 거는요 그냥 쉽게 말해서 공산주의라고 생각해봐. 공산주의 고정적 아니에요? 나라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고정적이야. 근데 니네가 거기다 대고 난 나사에서 일하고 싶어요. 나사 돌리는 쪽으로 넣어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야 이게. 자 그래서 이제 당연히 사회적 유동성이 증가를 하니까 사람들이 더 높은 선택의 풀이 생겼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예를 들어서 뭐에 관해서냐? Their profession, 직업 나왔고 그리고 결혼도 나왔고요. 그리고 종교까지도 나왔습니다. 전부 다 이런 자유가 있는 거죠. 그렇죠? 선택의 풀이 넓어졌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바로 이어서 가보면 This pose a challenge. 이것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To traditional roles in society. 사회의 전통적 역할의 이의를 제기했대요. 이 말을 좀 잘 보고 이따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것은 즉 이것이란 건 사회의 유동성이 늘어남으로써 우리의 어떤 선택의 풀이 넓어졌다는 것. 이것이 사회의 전통적 역할의 이의를 제기했대요. 전통적인이라는 말이 들어갈 때마다 여러분이 좀 생각했으면 좋겠는 게 뭔가 좀 꼰대스럽고 구식이고 약간 이런 이미지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전통이라는 말 자체가 그런 거잖아. 옛날부터 쭉 해오는 거. 이게 전통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역할에 있어서 이의를 제기했답니다. 자, 바로 이어서 가볼게요. It was less evident. 대절하고 나왔습니다. 대절이야가 덜 분명해졌답니다. 어휘로서 출제하기 괜찮은 것 같아요. 막 이런 표현 나와 있으니까. 일단 대절을 보자면 어떤 사람이 needed to commit to the roles래요. commit to 하면 뭐뭐에 전념하는 건데 need to 나왔으니까 뭐뭐에 전념할 필요가 있었답니다. 역할이에요. 어떤 역할에? 그 사람이 was born into라고 나왔죠. 이 was born into까지 해석하면요 뭐뭐로 태어난 거잖아요. 그쵸? 자, 잘 봐봐. 이 into 뒤에 지금 전치사의 목적어가 빠져 있어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위치가 생략된 거죠. 그쵸? 그러면은 원래 into 뒤에 나오는 목적어는 이 role이어야겠죠. role. 그쵸? 역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역할로 태어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직역을 하자면. 즉 우리가 좀 부드럽게 해석하자면 어떤 사람이 그냥 태어난 역할보다는 타고난 역할로 해석하면 좀 더 부드럽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어떤 사람이 타고난 역할에 전념할 필요가 덜 분명해졌대요. 뭐 할 때? 대안이 실현될 수 있을 때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윗문장과 연결돼서 설명을 해볼게. 사회적 유동성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폭넓어졌답니다. 여러 가지 선택에 있어서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나온 내용은 이거죠. 이 내용은 안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됐답니까?
이 결과 사회 전통적 역할의 이의를 제기했다고 일단 그대로 써볼게요. 사회 전통적 역할의 이의를 제기했대요. 그러면 전통적 역할이란 건 우리가 대충 예상할 수 있겠죠. 전통적 역할이란 건 뭡니까? 뭔가를 지정해 주는 것 아닐까요? 그렇죠? 사회가 원래 그동안 해왔던 게 뭔데요? 지정해 주는 거야. 너는 이런 직업을 가져야 되고 너는 이렇게 결혼해야 되고. 우리 조선시대랑 비교해봐봐. 내가 양반가야. 그러면은 같은 양반이랑 결혼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쵸? 반상의 법도가 엄격했으니까요. 이건 뭡니까? 사회가 강제하는 거잖아요. 그쵸?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그딴 게 어디 있어요? 나한테 선택의 풀이 있잖아요. 그치? 아 물론 선택의 풀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혼해서. 네. 이제 이해했어요? 네. 농담입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어쨌든간 옛날에는 사회에서 막았잖아. 지금은 사회에서 막진 않아요. 스스로가 막는 거지. 네, 아무튼간. 네. 어쨌든간 옛날에는 사회에서 막았단 말이야. 그게 원래 사회의 전통적 역할이었다고. 그렇죠? 여기서 전통적 역할이란 건 뭡니까? 결국에는 사람들의 행동을 강제한다라는 거라고 봐도 될까? 맞아? 사람들의 행동을 강제하는 거잖아요. 결혼이 됐든 직업 선택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렇죠? 근데 거기에 이의를 제기한다는 건 뭡니까? 말 그대로 반박한다는 거고 이거를 안 한다는 거죠. 이걸 안 당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개인이 어떤 역할인데 타고난 역할이래요. 타고난 역할 얘들아. 타고난 역할에 전념할 필요가 덜 분명해졌대.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나는 이렇게 타고났지만 내가 이렇게 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됐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무슨 뭐 우리 가문이 예를 들어서 예로부터 뭐 양반 가문이야. 근데 그럼 난 양반 가문으로서 똑같은 양반가의 자제와 결혼해야 돼요? 지금? 오늘날? 그딴 게 어딨어.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대안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옛날에는 대안이 없었잖아요. 결혼을 할 때 대안이 없어. 그냥 부모님이 서로 만나갖고 허허허 하면서 그냥 우리 이렇게 결혼시킵시다. 그럼 결혼해야 돼. 대안이 어딨어요? 없어요. 나는 저기 우리 집에서 일하고 있는 개똥이랑 결혼하고 싶은데 대안이 안 된다고요. 그거는 안 됐다고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대안이 실현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안이 실현될 수 있을 때는 당연히 뭡니까? 타고난 역할에 전념할 필요가 덜 분명해진다는 거겠죠.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 사회의 전통적 역할의 힘이 약해졌으니까요. 이 제기를 했으니까. 됐어? 이해됐어? 뭔 말인지? 이어서 볼게. Increasing control over one's life choices.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의 삶의 선택에 대한 통제를 늘리는 거예요. 통제를 늘린다는 게 이 통제라는 말이 나와서 나쁘게 들리는데 그게 아니야. 통제권을 늘린다는 거는 선택권을 늘린다는 거겠죠. 됐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게 된 거죠. 됐어? 좋은 말 나왔잖아. 됐나요? 다시 한번. 통제권을 늘린다는 건 뭡니까? 선택의 폭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폭이 증가. 됐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Identity then became a problem이 됐대요. 그러니까 정체성이 문제가 되었답니다. 정체성.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양반으로 태어났어. 그럼 나의 정체성은 양반이야. 근데 이제 개똥이랑 결혼해도 돼. 선택의 폭이 넓어졌으니까. 그럼 나는 뭐지? 나는 양반으로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정체성이 있잖아. 근데 그게 문제가 될 수는 있겠죠. 이해돼요? 그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그 정체성이라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건 결국 무엇입니까? 어떤 타고난 특성을 말하는 거 아닐까요? 타고난 특성. 이라고 할 수 있겠죠. 타고난 특성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내가 원래 타고난 기질, 특성, 아니면 어떤 상황, 여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어찌 보면 거스르는 일을 해도 상관없다는 거잖아요. 선택의 폭이 넓어졌으니까. 근데 어쨌든간 그러면 나의 정체성은 뭐가 되는 거냐 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it was no longer almost ready-made at birth. 그것은 더 이상 거의 ready-made가 아니랍니다. at birth. 태어날 때 대체적으로 이미 만들어진 거잖아. 준비되어 만들어졌다는 거니까 이미 주어진.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주어진, 대체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여기서 no longer랑 but이 나왔죠. not a but be 대신에 no longer but be로 쓴 거예요. 됐어요? 똑같은 거야.
A가 아니라 B다라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no longer 쓴 거야 그냥. 그럼 그냥 해석 똑같이 하면 돼. 더 이상 A가 아니라 B 이렇게 하면 돼. 됐어요? 그럼 더 이상 태어날 때 대체로 주어진 게 아니라 발견되어져야 할 것이었대요. 이게 뭔 말일까? 태어날 때 대체로 주어지는 것. 이게 뭔데요? 타고난 특성. 됐어요? 발견되어져야 할 무언가. 이건 무엇입니까? 후천적 특성을 말하는 거 아닐까요? 됐어요? 내가 살아가다 보니까 발견되어지는 거. 이렇게 말해볼게요. 내가 우리 집안이 화가 집안이야. 우리 부모님이 다 화가야. 그러면 나는 태어날 때 어떤 피를 갖고 태어났어? 화가의 피를 갖고 태어났어. 그렇죠? 그럼 이건 뭐예요? 나의 정체성이야. 그러면 옛날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회가 그렇게 강제를 하고 있어. 무조건 부모의 뭐 직업이나 업을 물려받아야 된다. 이렇게 강제를 하고 있다고 쳐봐. 그럼 나에게 선택권이 있어요? 없어요. 난 무조건 화가해야 돼. 근데 지금은 어떠냐는 거야.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 혁명을 일으키면서 이의를 제기했잖아. 사회가 강제하는 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죠. 그런 전통적 역할에 대해서. 그러니까 현재는 사람들의 행동을 강제하는 그런 사회적 시스템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죠? 나는 화가의 집안에서 태어났어도 나는 화가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과학자가 됐어요. 하지만 그러면은 정체성이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게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야. 됐어? 그러면 이 정체성이라는 거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정체성의 정의를 다시 내리는 거야. 우리가 흔히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는 타고난 특성이라고 여태까지 여겨져 왔는데 이제는 타고난 특성이 더 이상 아니고 후천적 특성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돼? 내용 이해됐어?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지우고. 자, 그럼 traditional war identities래요. 그럼 전통적인이니까 아까 내가 말했던 난 화가 집안에서 태어났으니까 난 화가를 해야 된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prescribed by society. 사회에 의해 규정된 전통적 역할 정체성은요. 뭐 하기 시작했다? 보이기 시작했대요. 마스크로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니까 가면으로 보이기 시작했대요. 이게 약간 좀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여기서 말하는 가면이라는 건 결국에는 외부의 겉모습을 말하는 거 아닐까요? 됐어요? 가면이잖아. 말 그대로 내가 외부에 쓴 겉모습이잖아요. 그렇죠? impose on people.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부여된 겉모습으로 보이기 시작했는데 어떤 사람들이냐? Whose real self was to be found somewhere underneath 라고 나왔습니다. 즉 real self, 진정한 자아가 was to be found, 발견될 수 있다. 이거는요 우리 그 흔히 배우는 B2용법이라는 녀석인데 B2B PP로 나왔죠? 그렇죠? 용의 이름 아니고요. B2B PP로 나오면은 이게 할 수 있다로 해석하면 돼요. 할 수 있다. 알겠지? can으로 해석하면 된다. 그러니까 can be found라고 생각하면 돼요. could be found. 알겠죠? 그러면 진정한 자아가 발견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딘가 기저에서, 어딘가 아래에서. 됐어요? 자, 이러고 내용이 끝났나? 뒤에 더 있나? 없죠. 자, 마지막 문장이 요지인데요. 되게 말을 좀 어렵게 써놔서 여러분 입장에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내가 아까 말해줬던 제목을 다시 한번 말해볼게요. 제목이 뭐였냐면 현대 사회가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도록 이끄는 방법이라고 했어요. 아까 전에 제가 현대 사회가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도록 이끄는 방법이에요. 됐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쨌든간 그 전통적으로 사회가 요구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개인에게 타고난 특성에 의해서요. 그런데 그거를 이의를 제기를 하면서 우리는 선택의 풀이 넓어졌기 때문에 다른 선택을 얼마든지 내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는 정체성의 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했지만 정체성에 대한 개념을 후천성으로 받아들인다면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 사회에 의해서 정해진 전통적인 역할 정체성이라는 거는 그냥 일단 겉모습, 그냥 외부의 겉모습으로 정도만 드러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예를 들어서 뭐랄까 예전에 제 친구 중에 한 명인데요. 제 친구 나 초등학교 때 친구예요. 근데 어렸을 때 그 친구는
그 아버지 어머님이 두 분 다 공무원을 하셨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내가 오래돼서 잘 기억 안 나는데 약간 뭐 대기업 분이었나 아무튼 뭐 그런 좀 약간 좀 사무적이고 좀 약간 딱딱한 이런 집안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자세히는 내 기억은 안 납니다. 근데 이 친구의 꿈이 뭐였냐면요, 가수였어요. 가수 어렸을 때. 근데 이제 그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보여질 때는 이제 뭐 아무래도 부모님이 좀 약간 그런 좀 이렇게 좀 그런 공무원이나 약간 좀 어찌 보면 좀 사무적이고 약간 이런 거니까 다른 이제 뭐 예를 들어 그 이제 뭐 부모님이랑 어디 뭐 걔랑 같이 누군가 만났어. 그러면은 어유 뭐 엄마 아빠 닮았고 똑똑해서 공부 잘하겠네. 약간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자기가 선택을 할 수 있음에도 어찌 보면은 이런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에 의해서 강제를 당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연예인이 하고 싶다라는 말을 하기 전까지 그 자아가 실현되기 전까지는 아 나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구나 하고 사람들에 의해 부과된 그런 겉모습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자아가 실현이 됐어. 아 나는 이걸 하고 싶다. 아 내가 진짜 하다 보니까 내 진짜 내면에 있었던 나의 본 모습은 가수, 진짜 연예인이었구나. 이 자아가 실현이 됐어. 이게 발견됐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 전통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내가 따를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죠. 결국 우리 현대사회가 정체성을 발견하도록 이끄는 방법은 무엇이냐? 일단은 강제를 하지만 자아실현이 이루어지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강제성을 두고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가 가수가 됐느냐? 네, 가수가 됐고요. 꽤 유명한 가수입니다. 아마 이름 말하면 여러분이 알 거예요. 아니 그건 비밀이죠. 그 친구의 이제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꽤 유명한 모 아이돌의 리더입니다. 네. 마리테레도 나왔었고. 쌤 친구인데 되게 그 30대 왜? 내가 왜? 왜? 아 그 친구도 사실 아이돌 치고 나이 좀 많은 편이긴 하죠. 좀 늦게 데뷔를 했으니까 어찌됐든. 네. 근데 그때 이제 솔직히 말하면 그 친구랑 별로 친하지 않았고요. 그때 나랑 짝꿍이었던 한 여학생이 있었어. 내 이제 얘랑 친하거든. 지금도 연락해요 이 친구랑. 근데 얘랑 그 친구랑 완전 베프예요. 둘이 완전 베프야. 그때부터 친했는데 지금도 엄청 친하게 지내더라고. 그래서 얘 거 인스타 들어가 보면은 얘랑 막 같이 찍은 사진이 되게 많아요. 너무 친해갖고 둘이. 근데 얘가 나는 기억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나도 몰랐었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좀 특이해서 이게 이름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이름이 좀 특이해서 그 제가 이제 그 처음에는 내가 아무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이 친구랑 연락이 닿은 거야. 정말 오랜만에. 근데 이제 얘가 얘기를 하더라고. 야, 너 걔가 걔인 거 알아? 이러고. 진짜? 아니 이름이 똑같길래 나는 그냥 별 생각 없었는데 아 걔가 걔였어? 나도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DM 보내봤는데 씹혔습니다. 네, 넘어가야지. 그러니까 사실상 저 혼자 친구예요. 나 혼자 친구. 근데 어렸을 때 딱 그 얘기를 하니까 기억이 나더라고. 항상 이제 나보다 일단 키가 컸어서 뒷자리에 앉았었거든요. 걔가 어려서 초5 때니까 항상 뒷자리에 앉았고 당시에는 되게 마르고 키가 크고 약간 그랬었는데 내가 이제 이제 어렸을 때 그 여자애들이 이렇게 똥머리 하면 이렇게 찌르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가 몇 번 찔렀다가 이제 밖에 나왔을 때 벌 서고 이런 좀 그런 게 기억이 나더라고. 그 친구 머리 찔렀다가. 네, 그 친구가 그렇게 유명한 연예인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 자, 다음 보자. 여자예요? 여자예요? 아, 네, 여자예요. 아니 남자인 줄 알았어. 여자인데 키가 큰 아니야. 당연히 남자인 줄 여자예요. 바다? 여자예요, 여자. 여자 아이돌. 바다까지 옛날에 너무 옛날에. 너무 옛날에 바다는요, 제가 초2 때 데뷔를 하신 분이에요. 내가 초2, 96년도인가 데뷔했어요. 자, 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아니, 데뷔한 지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2010년, 아니다. 데뷔는 오래됐는데 나중에 떴나? 모르겠다. 기억도 안 나네. 블랙옵스. 아무튼. 자, 볼게요. 역주행의 아이콘은 많죠. 자, 보겠습니다. 뭐 중요한 거 아니야. 이런 거 몰라도 돼. 나도 어차피 연락 안 하고 지낸다니까. 자, 첫 문장 보겠습니다. 요거 하면 끝날 것 같네. 아닌가? 한 질문 더 할 수 있나? 한 질문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희망 고문을. 되게 특강 나이스하게 하고 어? 특강 나이스하게 하고
덕분에 5개까지만 끝내. 아 6개 하는 게 낫죠. 자 보겠습니다. 자, the reduction of minerals in our food. 자, 우리의 식품 속에서의 미네랄의 감소가요 is the result, 결과랍니다. 뭐의 결과냐? Of using pesticides and fertilizers. pesticide는 이제 살충제, fertilizer는 비료거든요. 그래서 이거의 사용의 결과랍니다. 우리의 식품 속에서 미네랄이 왜 감소하느냐? 이거의 사용을 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자, 근데 이게 무엇이냐? 대절이어가 수식해주고 있는데 대절이 엄청나게 기네요. 이 전체가 대절입니다. 전체가. 이만큼이 이제 얘네를 수식하는 건데 어떤 살충제와 어떤 비료냐면요. kill off는 죽이는 거, 그냥 제거하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beneficial bacteria, earthworms and bugs in the soil. 그러니까 토양에 있는 좀 이익이 되는 박테리아라든가 earthworm, 이건 지렁인데, 그리고 bug는 말 그대로 이제 곤충, 벌레겠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죽이는 이런 것들이래요. 자, 대절이야를 또 보자면 여기 대절이 뭘 꾸며진지 좀 봐야겠네. The crave many of the essential nutrients니까 in the first place까지 할게요. 애초에 필수적인 영양소의 대다수를 만들어내는 그러면 얘네들이겠네. 얘네들 전체 수식하는 거겠네요. 그리고 prevent the uptake of nutrients into the plant니까 그 영양소의 흡수를 막는 거겠네요. 식물로의 영양분의 흡수 이거를 막는 그런 보자. 그러면 막는 뭐라고 해야 되나? 잠깐만요. 그러면은 요게 좀 병렬 구조가 잘못된 것 같은데. 잠깐만요. 여기까지 잠깐만요. 여기까지로 가야겠네. 여기까지. 이게 지금 병렬 구조가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얘랑 얘를 짝으로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얘가 아니라. 왜냐면 그러면 해석이 좀 어색해지거든요. 지금. 왜냐면 막는 거를 그러니까 막는 벌레들 하면 말이 안 되잖아. 그럼 막는 벌레를 죽인 거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kill off와 prevent가 연결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래야 내용상으로도 더 맞겠죠. kill off는 제거하는 거고 prevent는 막는 거니까. 영양소 흡수를 막는 건데 이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영양소 흡수를 막는 게 좋은 게 아닌데 근데 그 나쁜 애들을 제거한다면 좋은 거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네 둘이 짝이 되면 안 되겠죠. 이 둘이 짝입니다. 이 둘. 공무적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찌됐든 간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식품성 미네랄의 감소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감소 이유가 무엇이냐? 결국에는 그 살충제와 비료의 사용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건데 근데 살충제와 비료가 이제 어떤 녀석이냐고 이제 수식어구가 이제 두 개가 나온 거죠. 첫 번째는 이로운 박테리아, 지렁이, 벌레를 죽이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로운 것이라고 쓰면 너무 성의 없고 그냥 다 써야겠다. 박테리아. 그리고 생물체라고 하면 되겠죠. 생물을 제거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식물로의 영양소 흡수를 막는 거죠. 흡수를 막는. 됐어요? 이 두 가지 역할을 하는 살충제나 비료 이런 거를 사용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미네랄이 감소하게 된다 라면서 첫 문장부터 주제로서 얘기를 한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뭐 부연 설명이 어떻게 나올지 좀 봐야겠네요. 사실 첫 문장에서 하고 싶은 말 다 한 것 같거든요. 거의 다 했잖아. 이거를 제거하고 이거를 막아버리는 살충제나 비료를 사용하니까 그러니까 식품 속의 미네랄이 감소한다. 이미 결과와 이유를 다 말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부연 설명이 어떻게 나올지 좀 더 봐야겠습니다. 자, 바로 볼게요. 이어서 fertilizing crops니까 농작물에 비료를 주는 거야. with nitrogen and potassium 하고 나왔죠. 그러니까 질소와 포타슘으로 비료를 주는 것은요, 작물에게 has led to decline. 자, 감소로 이어졌답니다. 뭐 마그네슘, 아연, 철 그리고 요오드죠. 그렇죠? 요새는 요오드라고 안 한다면서요? 아이오딘이라고 한다면서. 네. 뭘 세대 차이 주시오. 얘 한 대 때리고 얘 네 대 때리면 세대 차이. 자, 예를 들어서 자, there
has been on average. 자, 평균적으로 있어 왔대요. 약 30%의 감소가 있었답니다. 그 이제 밀의 마그네슘 함량에서 실제로 30% 정도가 감소가 있었대요. 그러면 이제 다 예시로서 그냥 얘기를 하는 거겠네요. 어떤 팩트 하나 전달해 주고 하나 잡아놓고 실제로 이랬다 예시로서 쭉 얘기를 해주는 거겠죠. 뭐 요지로서 말할 만한 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 요지로서 나온다면은 이거 덜 사용해라 뭐 이래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미네랄을 감소 안 한다 뭐 이런 건데 뭐 미네랄 부족하면은 뭐 쇼미더머니 치면 되는데. 자 어쨌든 다음 거 볼게요. 넘어갈게. 자,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this is partly. 자, 이것은 부분적으로 포타슘 때문인데, 자, 잠깐만 볼게. 여기가 지금 전치사잖아. 포타슘이 의미상 주어야. 얘를 동사로 보고 얘를 보어로 보면 돼요. 됐어요? 그래서 전치사에 대한 목적어가 being이 나온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포타슘이 블러커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due to 대신에 그냥 because를 쓰면은 potassium is a blocker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 간단하죠? 근데 전치사니까 동명사인 being으로 써준 거다. 자 어쨌든 넘어갈게요. 이는 부분적으로 포타슘이 방해물이 되기 때문이랍니다. 뭐에 대한 방해물이냐? Against magnesium absorption by plants니까 식물에 의한 마그네슘 흡수에 대한 그런 방해물이 되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니까 원리를 설명하는 거죠 지금 사실 보면은요. 제가 봤을 때 이거 원리적으로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얘 내가 봤을 때 일치로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을 것 같아요. 예. 왜냐면은 주제는 이게 다거든요. 이게 다야. 근데 그 다음부터는 보면은 약간 뭔가 뭐 포타슘이 어쩌고 마그네슘이 어쩌고 막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걸로 제일 낼 수 있는 어려운 문제는 일치 쪽인 것 같아요. 일치 쪽. 예. 자 어쨌든 이어서 볼게요. 더 낮은 마그네슘의 수치랍니다. 토양에서. 자, 토양에서 더 낮은 마그네슘 수치는요. 또한 발생한대요. acidic soils니까 산성 토양에서도 발생하고요. 그리고 지구상에 있는 농지의 약 70%가 현재 acidic하답니다. 뭐 이제 그 현재 산성 상태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마그네슘 수치가 굉장히 낮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겠고요. Thus, 따라서 the overall characteristics of soil 토양의 전반적 특성은요 결정한답니다. accumulation은 축적이죠. 쌓아두는 거. minerals in plants 그러니까 식물 속의 미네랄의 축적을 결정한답니다. 토양의 특성 자체가요. 근데 뭐 사실 당연한 거 아닌가? 땅이 좋아야 뭔가 그 어떤 영양분이나 이런 게 많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토양 상태가 뭐 산성이니 뭐하니 막 이런 특성을 얘기한 거 보니까 당연히 그 토양 상태에 따라서 식물에 있는 뭐 미네랄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지금 이 글은 미네랄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미네랄의 함량을 결정짓는다는 겁니다. Indeed, 실제로 nowadays our soil, 오늘날 우리의 토양은요 is less healthy, 덜 건강하고요. And so, 따라서 so are the plants grown 어디지라고 나왔네요. 자 그러면 이거 뭡니까? 이 부분 so, 동사, 주어져. 여기서 are가 가리키는 거는 is죠. so가 가리키는 거는 less healthy가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the plants grown on it이니까 그것 여기서 그것이 가리키는 건 soil이에요. soil 토양. 그럼 토양에서 길러진 식물 또한 그러하다. 그럼 식물 또한 그러하다는 건 식물 또한 덜 건강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문장이 말하는 거. 식물 또한 덜 건강하다. 또 이런 데다가 밑줄 쳐놓고 내가 낼 거 아니냐. 부분에서 테스트할 때. So are the plants 밑줄 쳐놓고 별표 해놓고 정확하게 의미하는 바 써라. 내가 또 낼 거 아니냐 문제. 그래서 써준 거야. 식물 또한 덜 건강하다. 이걸 말하는 거죠. 자 전체 내용은 끝이에요. 첫 문장 이게 끝입니다. 그냥 전반적인 내용. 그러니까 미네랄이 감소하는 이유는 이걸 사용하기 때문이다 라는 건데 그걸 기반으로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볼게요. 세부 내용으로밖에 낼 게 없어요. 내가 봤을 때는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보자면 뭐 문장과 문장 간의 관련성 뭐 그딴 거는 없어요. 그냥 한 문장 한 문장 제대로 해석만 할 줄 알면 됩니다. 그래서 문장 단어나 뭐 유의어도 필요 없어. 내가 봤을 때는 유의어도 필요 없고 그냥 한 문장 한 문장 해석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비료를 주는 거는 감소로 이어져 왔다. 뭐 이런 거에 감소로 이어져 왔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고요. 자 왜냐면 비료를 사용하는 게 미네랄의 감소로 이어졌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이걸 사용하는 게 안 좋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마이너스를 얘기하는 거죠. 살충제나 비료를 사용하는 게. 그렇죠? 그래서 그걸 한 번 더 얘기한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30%뭐 감소가 있었는데 마그네슘 함량이 감소가 있었는데 왜냐면은 뭐 포타슘이 뭐 방해가 뭐 마그네슘 흡수에 있어서 방해가 되고 그래서 보자. 그 무슨 뭐 저기 뭐 산성 토양에서도 나타나는데 이 산성 토양이 지금 우리 지구상에 되게 많다 보니까 당연히 뭐 그런 수치가 낮게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안 그래도 땅도 지금 되게 산성 토양이 많아서 땅 상태도 안 좋은데 거기에다가 살충제나 비료까지 사용하니까 미네랄이나 이런 게 감소할 수밖에 없고 영양분이 감소한다. 뭐 그냥 그 얘기 한 거예요. 전반적으로는 별거 없습니다. 그냥 첫 문장 주제 외에는 다 한 문장 한 문장 직독직해만 잘하면 되는 그런 지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법으로 나왔잖아요. 29번. 됐죠? 변형으로는 내용 일치. 됐죠? 자, 30번 가자. 숙제만 나가는 데일리 테스트를 좀 나가는 아니 뭐 숙제 부사야 알아서 했겠지 뭐. 알아서 하는 거잖아 숙제는. 뭐 우리 초반 컨셉 벌써 까먹었어. 알아서 하세요. 구조와 검사라든지 알아서 하세요. 너무 지금 아니 왜냐면은 그 구조화 같은 경우는 내가 아직 덜 만들었잖아요. 내가 만든 게 있어야 이제 그걸 보고 니네가 뭐 그 좀 참고를 하든가 할 텐데 뭐 내가 아직 덜 만들었는데 뭐 내가 열심히 만들게. 그때 가서 봐. 자, 30번 봐 지금. 30번이 그때 너네가 질문했던 지문이잖아. 그래서 아마 금방 끝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 질문했던 거잖아요. 지난주 지난주 수요일인가. 이게 오답률 제일 높대요. 점수. 이게? 이게 오답률 77%래요. 이해가 안 되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제목은 멸종을 막기 위한 동물원의 포획 사육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이 글의 제목이에요. 자 바로 내용 가봅시다. For species approaching extinction. 자 그러면은 멸종에 이르고 있는 종에게 별거 아닌데 여기 to 붙이면 안 된다. 알겠지? 뭐뭐에 이르는 거. 원래 우리가 approach 목적으로 쓰잖아요. 뭐뭐에 접근하다. 그래서 멸종에 접근하고 있는 종에게 있어서 동물원은 act as 하면 어떤 역할을 하는 거거든. 그럼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 Last chance for survival. 생존을 위한 마지막 기회의 역할을 할 수 있답니다. 그때 이제 사실 다 설명했던 내용인데 한 번 더 보죠. 자, recovery 프로그램, 회복 프로그램이 are established, 수립되어 있대요. 확립되어 있답니다. To coordinate the efforts, 노력을 통합하기 위해서요. 어떤 노력이냐? Of field conservationists and wildlife authorities. 그래서 현장의 환경보호 활동가와 야생동물 당국의 노력을 통합하기 위해서 회복 프로그램이라는 게 설립되어 있답니다. As populations of those species diminish, 그 종의 개체 수가 감소하면서 가주어진 주어고요. It is not unusual. 자, 뭐 드물지 않게 됐답니다. 동물원이 이걸 하는 거를요. To start captive breeding programs. 포획 사육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게 드물지 않답니다. 그러니까 흔해졌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쉽게 말하면 뭡니까? 지금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물들에게 있어서 동물원이 그 개체 수 회복을 위해 돕고 있다는 거죠. 이거잖아.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의 개체 수 회복이잖아요. 회복을 위해 동물원이 그 회복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거잖아, 이거 하나면 끝나는 거예요. 전체적인 내용은. 그 다음부터는 뭐겠습니까? 그냥 다 세부적인 예시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 우리가 봤던 것 중에서도 무슨 뭐 거북이 알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뭐 그런 거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자 일단 이어서 보죠. Captive breeding은요. 그러니까 포획 사육은 또 어떤 역할을 하느냐? Protect against extinction. 그러니까 멸종에 대한 보호로 작용을 한답니다. 멸종에 대해 보호하기 위해 작용한대요. 결국 주제문이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을요 그냥 야생 상태로 두면은 그냥 멸종해 버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걔네를 포획을 해 와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잘 이렇게 길러갖고 개체 수가 늘어나면은 다시 방생한다. 이거였잖아요. 내용이.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In some cases. 자 어떤 경우에는 captive bred individuals. bred는 이제 breed의 과거분 사용이죠. 그러니까 포획되어 사육된입니다. 포획되어 사육된 개체들은
may be released. 여기 나왔네요. 방출될 거래요. 방생될 거래요. 어디로? back into the wild. 다시 야생으로 방출되어서 콤마 ing 나왔으니까 분사구문이죠. 그래서 도충할 거랍니다. 야생의 개체수를 도충할 수도 있답니다. 됐죠? 원래 몇 마리 안 됐었는데 얘네를 이제 잘 이렇게 우리가 관리해갖고 이제 얘네가 이제 어느 정도 개체수가 늘었어. 그럼 이제 다시 야생으로 보내주는 거죠. 실제로 동물원에서 그 저기 뭐야 내가 들어보니까 에버랜드에서 뭐 사자였나 판다였나 뭐 새끼 나왔다고 막 그런 거 봤던 것 같은데. 네,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동물원에서 실제로 하고 있는 것들이죠. 이어서 This is most successful in situations. 자, 이것은 어떤 상황에서 가장 성공적이랍니다.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당연히 개체가 얼마 없어. 근데 얘네가 야생에 있어. 뭐 이런 상황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individuals are at greatest threat. 딱 나왔죠? 뭔 소리야? 물티슈. 뭘 심부시럭거려. 자, 개체가 가장 큰 위협 상태에 있는 상황이랍니다. During 뭐 하는 동안에 a particular life stage. 그러니까 특정한 생애 주기 동안에요. 됐어? 그러니까 어떤 특정 기간에는 예를 들어서 얘네가 어떤 곳에 있을 필요가 있다거나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어떤 이제 뭐 예를 들어 얘네가 한 5살이 됐을 때는 이런 환경이 있어야 돼. 근데 그 환경이 안 갖춰져 있어. 그러면은 죽는 거야. 그러면서 멸종 위기에 처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 특정 시기의 동물들을 데리고 이제 동물원으로 가서 그 환경을 조성해주면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계속해서 애들이 자라서 더 이제 개체 수가 증가되게 될 수 있겠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또 본격적인 예시가 나옵니다. 더 구체적인 사례죠. 예를 들어서 거북이 알이 제거될 수 있어요. 뭐로부터? 이 거북이 알이 제거된다는 게 거북이 알을 없앤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거북이 알이 하이 리스크 로케이션에서 제거될 수 있다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고위험 지역으로부터 제거가 될 수 있습니다. Until 뭐 할 때까지? After they hatch. 그들이 부화한 후까지요. 됐어? 부화하고 난 다음까지도 계속해서 그 고위험 지역으로부터 제거가 된다는 거야. 그럼 고위험 지역으로부터 제거가 된다는 게 뭐예요? 알 상태일 때부터 동물원으로 가지고 온다는 거죠. 됐어요? 포획한다는 거야, 결국. 그래서 이것은요, 당연히 거북이의 수를 증가시킬 수 있겠죠. 이게 정답이었나? 어쨌든. That survive to adulthood. 그러니까 성체까지 생존하는 그 거북이의 수를 증가시킬 수 있겠죠. 알 상태일 때 이 알 상태가 되게 위험한 상태였어. 여기 알이 있는데 독수리가 많이 다니는 곳이야. 뭐 이러면 안 되잖아. 고위험 지역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거기 가고 거북이 알이 이제 갖고 이제 와서 주변 환경을 조성해줘. 그럼 얘가 태어나자마자 바로 방생한다? 바로 잡아먹히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얘가 어느 정도 성체가 될 때까지 일단 키워줘야죠. 동물원에서. 그리고 얘가 어느 정도 자립을 할 수 있게끔 그 회복 프로그램이 있다 했으니까 자립을 좀 어느 정도 하고 개체 수도 확보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야생으로 방출을 시켜주는 거. 이게 회복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문장. 악어 프로그램 또한 성공적이었답니다. in ing 뭐 하는 데 있어서 알과 해틀링을 그러니까 그 새끼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요. 자, 그리고 releasing hatchlings. 그래서 그 부화한 그 해틀링을 방출했답니다. 일단 뭐 하면요? 그들이 더 잘 갖춰지면요. To protect themselves.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잘 세팅된 상태가 된다면. 됐어? 그게 딱 조건이 맞아지면 어느 정도 성체가 된다면 자기 자신을 책임질 수 있는 시기가 된다면 뭐 얼마든지 말을 바꿀 수 있죠. 그러면은 이제 해처링은 방출하게 된다. 분사구문이죠. 그리고 뭐한다 라고 쓰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그리고 얘네가 방출된다는 거니까 and they 잠깐만요. they 맞네요. release 이렇게 써도 되겠네요. 됐죠? 그리고 걔네들은 해처링을 방출한다. 여기서 걔네들은 그 프로그램이라고 보면 되겠죠? 프로그램?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의 주제를 어디로 보는 게 좋을까? 세 번째, 네 번째 줄을 주제로 보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세 번째, 네 번째 줄. As populations하고 나왔던 거, 그리고 Captive Breeding Act 요 두 부분을 주제로 잡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종의 개체 수가 감소하면서 이제 그 동물원이 포획 사육 프로그램을 시작을 하고요. 그게 왜 그러냐? 멸종을 막기 위해서. 됐어? 이 두 가지 내용이 다 있기 때문에 여기를 주제로 잡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내용 여기까지 보고 정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31번부터 또 한 대여섯 질문 하면 되겠죠 뭐. 자, 고생들 했고 테스트는 저기 뭐야 B잡실 말고요 못한 거는요 A잡실 가서 좀 많이들 하시기 바랍니다.